갭투기 성지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높은 전세가예요. 그래서 갭이 작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요가 꾸준히 있다. 실수요가 꾸준히 있기 위해서는 학군 아니면 자족시설인데, 학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있다시피 한 편이고, 지방에서도 자사고 이런 데들이 좀 괜찮긴 했는데, 거기도 이제 내려가서 살기 그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기숙사 생활하죠,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엔간히 학군 좋은 동네. 그래서 예전에 그 바 모시기, 그 다음에 LNG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데가 어디예요? 둔산동, 그리고 봉선동 이런 데. 그렇지만 보통 학군이나 자족시설 같이 실수요가 꾸준히 있을 만한 곳들, 그리고 그만큼 황금이 괜찮은 곳, 전세가가 오를 만한 곳들, 이런 곳들이 갭투기 성지죠. 근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물론 갭투기 성지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전세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투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똘똘한 채니 뭐니 하고 있을 때 지방 갭투기 많이 들어갔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여승광이었죠. 여승광 장점 뭐예요? 산업단지 있고, 그래서 호남 쪽에서는 여승광이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수요가 많죠. 산업단지가 좋기 때문에 수입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갭이 매우 작다. 그래서 투기 수요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여수, 순천 지역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 바카스 전문 위원께서는 뭐라 그래요? 전국구 스타다. 꾸준히 오른다. 여기 조선업체철업 중화업이 발달해서 수요가 뒷받침하고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전남 광양 황금신도시 여승강 중심 주거지로 뜬다. 근데 엄밀히 말해보면은 광양은 사기가 좀 있죠. 예전에 저희 지역 분석 보시면 알겠지만 광양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인구가 요런다. 공무원들이 인구 정책 실적 내겠다고 장난질 치고 있다. 물론 행정 공무원들한테 거의 뭐 할당제 하다시피 해가지고 한 게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장기적 우하향하고 있다, 인구수는. 그러면서 뭐 이쪽에 몰린다, 이쪽 계속 오른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죠. 자, 매매 가격 지수 광양, 순천, 여수 지금 뭐 엄청난 폭등세 아니죠. 오히려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 줄고 있는 거고, 광양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갭투기가 많이 몰린 지역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다. 왜? 매매가 1억이고 전세가 9천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갭 1000 정도로 투기가 많이 들어온다. 근데 전세가 1억까지 오르면 매매는 1억 1000에 팔아도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가 1억 1000으로 오르면 매매는 1억 2천까지 파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많이 된다. 근데 보면은 저 지역의 전세가가 마구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간. 그런데 뭐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전국적인 전세가 가격은 뭐 때문에 올랐다?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살인적인 저금리죠. 전세자금 대출은 그대로 내주는데 금리는 계속 낮췄으니까 월세 사는 거나 전세 사는 거나, 예전에 1000만 원에 30짜리 월세 사나 전세대출 8천에 신용대출 1000 껴가지고 1억 대출 받으면은 한 20 정도 이자가 나간다. 그러면은 요거 내 원금 떼일 수도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는 그냥 월세 살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이자가 10만 원으로 줄어버려요. 가격이 3분의 1인데 이 정도 되면은 전세에 들어갈 충분한 동기가 되죠. 그러니까 월세가 전세로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지금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MB 정부 때 이야기하면서 집값은 떨어져 전세 가격은 오른다. 왜냐면 뭐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이기 때문이다,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였어요? 전세 자금 대출 풀었으니까. 더 풀진 않겠죠, 지금보다. 자, 외지인 매매 거래량 언제 많이 나와요? 요럴 때. 요때는 뭐 나왔죠? 617710 재빨리 넘겼죠? 그리고 요때 뭐 나온 거예요? 법인. 1억대 아파트 이런 것들은 법인 많이 들어가죠. 지금도 1억 미만 갭투기 누가 사요? 법인들이. 근데 1월부터 뭐가 됐어요? 법인 양도세 강화됐죠. 그러니까 빨리 선 거다. 3월에 뭐 나왔어요? 공시가격. 그런 형식이죠. 여수, 광양 뭐 비슷한 형식으로 가고 있죠. 순천이 특별합니다. 이거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세력이 들어갔든가 분양전환 같은 걸로 빠졌던가. 외지에 있는 법인이 분양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분양 전환으로 해서 현지인들한테 넘긴다든가, 혹은 외지인들이 와서 산다든가,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세력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다. 지금 순천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 10월, 8월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보면은 9, 10월이죠. 10월 거래량은. 그리고 지금 8월. 생각보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진 않죠. 이럴 때 많이 거래되는데, 여기는 뭐 특별하게 9월이 늘었는데 6월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 뭐겠어요? 양도세 완화하면 집값 떨어진다는 인간들은 글로 쓰고 있으면 손가락을 분질러 버려야 되고, 말로 떠들고 있으면 혓바닥을 뽑아 버려야 돼. 왜 그래요? 10년 이상 보유, 양도세 중과와 배제.
하니까 6월에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났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역대 양도세 완화한 거 최근에 근래만 볼까요? 리먼 터지고 나서 언제 완화했어요? 2009년 상반기에 MB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했더니 바로 집값 상승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완화했어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 하겠다 라고 하니까 막판인 6월에 거래량 역대 최고 찍었죠. 그 다음에 지금 1억 미만 아파트 취득세랑 양도세 중과 배제되니까 사람들 몰리고 있다. 요거 세 가지만 딱 보더라도 양도세 완화는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이다. 그런데 양도세 완화해서 매물 나오게 하래요. 서울 매물 보면은 4만 건대에서 항상 유지되다가 언제 한 번씩 나와요? 연말에. 그리고 공시가격 발표 때부터 보유세 부과될 때까지. 그때 늘었지. 매물이 항상 유지됐어요. 양도세 중과 완화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여수, 순천, 하락가 60% 다 돼가죠. 58%. 그 다음에 광양도 절반 이상이 하락이다. 10월 거래를 보면 계속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추세를 보면 나오는데. 귀코노미의 모 기자님, 이분도 여성광에서 광양 갭투기 많이 말씀하셨던 분인데 지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뭐라 그래요? 1억 있으면 1억짜리 집 한 채 사고서 9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다. 이런 사람 없다. 뭐예요? 1,000만 원짜리 10채 사든가 2천만 원짜리 5채 산다.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죠. 외지인 비율이 60%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면 가격 왜곡이 심해진다. 그래서 선수들은 먼저 진입. 이렇게 외지인 비율 갑자기 막 들어와서 가격이 쭉쭉 오를 때는 처분할 때예요. 선수들은 그 전에 똘똘한 채 이야기할 때 수도권 아파트들 먼저 사놨다. 이제는 임대사업자 안 되죠. 9.13 이후부터는 신규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합산매제 없어졌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사돈의 8촌까지 동의해서 명의 신탁하고 있다.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샀고 임대사업자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똥줄이 타는 건 누구다? 여러 채 갭투기한 다주택자들. 자, 거래 현황 역시 이런 것들 많이 가죠.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거래되고 있고 뭐 저층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유지되고 있죠. 막 엄청 오르진 않는다. 물론 몇천 이득 벌려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몇천만 올라도 수익률이 엄청 높으니까. 거래량 1, 2, 3위가 그닥 오르고 있는 느낌은 아니죠. 여기만 좀 오르는 느낌이고. 자, 언제 올랐어요? 여기 막 전세가 올리고 있는데 전세가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죠. 거의. 갭투기는 전세가 따라간다. 특히 이런 소액 갭투기는. 자, 순천 마찬가지죠. 어떤 것들 거래 많이 돼요? 공시가격 1억 미만들. 근데 상승폭 얘네 멈췄고 얘만 이렇게 좀 올랐고 여기는 멈췄죠? 멈추고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아까 순천 어땠어요? 외지인 오지게 많이 들어갔죠.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전세가가 넘어섰네요. 거의 여기도 전세가 멈추고 전세가 멈추면서 상승세 같이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가장 많이 한 건 요건데 요거는 뭐 임대 분양 전환이니까. 광양 갭투기 그때 엄청 뛰었었죠. 엄청 들어갔다가 쭉 빠지고 있죠. 역시 경매 많이 나오고. 전세가는 전세가랑 상관없이 광양 갭투기하기 좋대요 하고 쭉 들어갔다가 쭉 박살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전세가는 오히려 이러고 있다. 여기 같은 경우 오른 데도 있지만 보면 나온다. 매물 어때요? 매물이 매매, 전세, 월세. 매매, 전세, 월세는 뭐 거의 그대로네요. 매매, 전세, 월세. 다 늘어나고 있다. 산업단지 때문에 수요가 엄청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쭉 정리됐죠. 그래서 산업단지 부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었고 엄밀히 따지면 실수요가 빠지는 시장이었다. 매매, 전세, 월세 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급 부족은 아니죠. 적어도 입주 적어요. 순천 점점 늘어나고 전남 전반적으로 유지되지만 여수도 그럭저럭이고 광양도 그럭저럭이다. 적진 않다. 분양도 아직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공급 거주기간 강화해달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왜? 시민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와서 사니까 자꾸. 실거주 요건 붙는다고 뭐 난리치는 인간들 있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뭐 음마아파트 전세 실거주 기간 재건축 실거주 요건 안 넣었더니 전세 매물 늘어났다. 그만큼 어디서 빠졌겠어요. 거기 전세 매물 늘어난 만큼 다른 데서 그 사람들 들어가야 되는 집주인들이 나올 것들을 그대로 살면서 안 나오게 된 거죠. 아니 전세라는 게 실수요인데 들어가기로 했던 게 없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대로 사니까 이쪽에 매물 나오면 저쪽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규제 완화해라 했는데 그 뒤에 재건축 가격 어떻게 했어요? 띄우려고 했죠. 실거주 여건 없어지니까. 전세 매물 조금 나온 게 뭐가 문제냐. 딴 데서 없어졌을 텐데. 여기도 거주 요건 강화해라. 3개월 말고 1년으로 강화해라. 해당 지역 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정확한 정책이에요. 우리 지역 집값 띄워야 되니까 뭐 전매 제한 없애주세요.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지금 지자체장 하고 있는 거다. 규제 풀어주세요. 이런 장세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여기 와서 투기하세요. 실수요들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여기 집값 띄우고 나는 실적 올렸다고 나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되죠. 분양가도 굉장히 지금 비싸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든, 저기는 뭐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거 다 둘째치고 분양가 공개 과정이 투명화돼야 된다. 왜? 저런 식으로 거품 붙이니까요. 저런 식으로 거품 붙이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건물은 대충 짓는다. 아직도 뭐 층간소음이니 다산 택배 문제니, 물론 뭐 이기주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건설사 문제잖아요. 분양가는 오지게 비싸게 받아놓고 건물은 대충 지어서 주니까 당연히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분양가 인하하라고 해야 돼요. 서울이야 재건축 많고 그러니까 자꾸 분양가 올려라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분양가 내려야 돼요. 지금 분양가 로또 분양이라고 해도 그들 수익 안 남는 것 같아요. 결론, 갭 투기가 많이 들어와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거래 보면은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는 오르다 멈춘 추세죠, 거의. 그리고 매매가는 올렸다 떨어지는 추세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매물은 다 증가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사야 할 텐지 아닌지는 답이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